KPC방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금으로 제작됩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퀴어들의 랜선 놀이터 계피방 시즌4 첫 방송 1부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삼식이고요. 저는 이지금입니다. 네,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즌4 첫 방송을 다소 좀 조촐하게 네, 조촐하게. 네, 열었어요. 우리 둘이서 방송한 건 이번이 처음이죠. 그런가? 게스트 모시고 한 적은 있어도 둘만 한 적은 없어요. 그런 것 같아요. 맞아, 그죠? 맞아. 잘 없지. 그렇게 한 적이. 맞아요. 저랑 한나랑 한 적이 옛날에 한 번 있었고. 맞아요. 맞아. 근데 그때 방송할 때 다른 사람 없어도 뭐 그렇게 오디오가 비지 않아서 괜찮았다. 그래요?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잖아요. 맞아. 네, 그러니까 오늘도 괜찮을 거예요. 하던 가다가 있으니. 좋아요. 일단 저희가 되게 한 오랜만에 돌아왔는데 네. 오늘은 그냥 첫 방송이니까 약간 웜업 느낌으로 네. 그동안 저희들이 어떻게 쉬는 동안 뭐 하고 지냈는지 어떻게 지냈는지 또 최근에 또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고 네. 그리고 또 오늘 한나랑 매추가 왜 못 왔냐면요. 네, 한나는 왜 못 왔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뭐 약속이 있대요. 약속이 있대 그랬어요. 그리고 매추는 어제 맞죠? 어제죠? 어제 네. 아침에 갑자기 코로나 양성 확진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까지 그 코로나는 걸리지 않아서 나는 뭐 운이 좋았다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하면 갑자기 걸리더라고요. 네. 나는 뭐 슈퍼 면역이니 뭐 운이 좋았니 이런 얘기를 하면 갑자기 걸려요. 저도 그랬거든요. 맞아. 그때 지금 걸려서 좀 오래 고생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후유증도 좀 있고. 후유증은 지금도 사실 좀 있어요. 막 근데 기침 나고. 맞아요. 그래요? 기침 나고 아직도 기침이 좀 안 없어지는 게 있어서. 근데 그 폐 CT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근데 뭐 다른 데 이상은 없고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인 걸로 여전히 기침이 어쨌든 계속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검진 한번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강 검진. 안 그래도 근데 올해 뭐 피 검사 이런 건 또 제 돈으로 받아야 돼서 원래 건강보험공단 그 검진 있는 해면은 조금 덜 내도 되잖아요. 근데 올해 그 해가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그래도 올해 받아봐야 되겠죠. 그쵸. 9월 학기 되기 전에 한번 받아볼 생각이에요. 이게 참 사람마다 후유증이 어떻게 올지 모르는 거라. 맞아요. 한번 잘 챙겨 보세요. 그래서 아쉽지만 매추와 한나의 목소리는 네. 저희가 따로 그냥 간단하게 녹음 음원을 받아서 네. 여러분께 들려드릴 편집본을 만들 때 좀 끼워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죠. 지금 나갑니다. 네, 이쯤에서 한번 들려드리고 안녕하세요. 계피방 청취자 여러분, 매추입니다. 오늘이 계피방 시즌4 첫 녹음이었는데요. 제가 코로나로 격리에 들어가는 바람에 참가를 하지 못해 이렇게 녹음본으로나마 제 근황을 전달합니다. 방송이 없던 시즌3가 끝난 이후 저는 큰 변화 없이 회사 잘 다니고 잘 건강히 지내고 있었는데요. 한 일주일 좀 안 돼서 코로나에 감염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확진 판정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집에 혼자 격리를 한 지 3일 차고요. 아침에는 꽤 열이 나는데 이제 약을 먹으면 좀 괜찮아져서 활동도 하고 뭐 하고 싶은 거 하고 넷플릭스 보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난 것 같았지만 아닌 것 같으니 다들 조심히 지내시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계피방 청취자 여러분. 저는 한나고요. 저는 로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가 시즌4 녹음을 제가 갔어야 되는데 마침 일정이 있어서 맞아요. 저희가 다른 일정이 있어서 참여를 못하고 이렇게 따로 녹음을 해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저희는 그냥 30대 직장인 커플로서 잘 그냥 이래저래 살고 있고요.
예, 고양이들이 요즘 좀 아파서 병원을 좀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에 치료를 잘 받아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어디 뭐 은퇴한 사람들 같네요. 뭐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고양이들이 아파서 지갑도 같이 아파졌어요. 그래서 저희는 아픈 지갑을 완치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답니다.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나가서 노는 건 최대한 자제하고 뭐 그러고 아닌 것 같지 근데? 노코멘트 할게요. 아 그래요. 예. 잘 먹고요, 잘 지내고 있고 예, 옷을 좀 사는 걸 줄이고 예, 그러고 있습니다. 저 혹시나 해서 하는 말씀 드리는 건데 한나 은퇴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다음 화에 나올 거예요. 네, 제가 이렇게 은퇴한 사람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그냥 예, 저희 근황은 이런 거 이렇고 예, 여러분 첫 방송에 이렇게 본격적으로 만나뵙지 못해서 좀 죄송하고 저는 아마 시즌4 세 번째 회차부터 여러분을 이전과 같이 만나 뵙도록 중간중간 저도 갈게요. 네, 가능하시면 루시님도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한번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네, 얘들아 한마디 할래? 김고양, 김강남. 네, 할 말이 없다고 하네요. 네. 네, 여기는 편집될 것 같긴 하네요. 네. 네, 알아서 잘 해주시겠죠. 네,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한나님 시즌 4를 여는 약간 다짐 같은 거 한마디 없으신가요? 어떻게 다짐이요? 하겠다. 네, 네. 어떻게 하겠다. 시즌 4에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할지에 대해서는 앞선 이제 삼식이와 저 이렇게 지금이가 잘 얘기를 해줬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번과 마찬가지로 조금 이제 편한 방송을 할 건데 대신에 이번에는 좀 더 많은 분들, 그러니까 저희가 평소에 좀 찾아뵙기 어려웠던 퀴어분들이나 혹은 이게 지면 인터뷰로서 이렇게 뭐 인터뷰를 하셨던 그런 유명한 분들 뭐 이런 분들의 목소리를 담는 그런 프로젝트들을 한번 진행해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그런 방향으로 캐스팅과 섭외와 기획이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와, 너무 재밌겠다. 그리고 저희 이제 곧 언제 이게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곧 저희 최대 명절 있지 않나요? 그렇죠. 저희 7월 16일에 이제 퀴어 퍼레이드가 있죠. 제 남편이 루시는 아마 못 가실 것 같고요. 그날 다른 일정이 또 있어서 저는 아마 광장을 이래저래 돌아다닐 것 같은데 제 얼굴을 아시는 분은 저를 찾으세요. 제가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당할 수 있겠어? 날 아는 사람이 많을까? 뭐 네, 그러면은 퀴어 퍼레이드 퀴어 문화축제에서 막간을 이용해서 계피방의 한나님이 진행하는 사이드 코너라고 하죠. 한나를 찾아라. 많은 분들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아예 안 가는 건 아니고요. 일정 끝나고 저녁에 종로에서 합류할 거예요. 종로 가시는구나. 간다면서요. 몰라요. 종로에서는 한나를 찾지 마세요. 비한이를 찾으세요. 네. 그러면 또 저희 뭐 얘기할 거 있나요? 저희 7시 반에 무슨 행사죠?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근데 나의 파트너와 잘 살아가기 뭐 이런 주제로 금융제 관련된 이제 재산 관리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유언 남기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뭐지? 나이들을 준비하는 법? 네, 뭐 그랬던 것 같아요. 파트너와 함께 나이들을 준비하는 맞아요. 그거였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줌으로 진행이 되는데 네. 저희가 아직 지금 녹음하는 시점에서는 진행을 안 해가지고 내용을 잘 모르지만은 네. 저희가 한번 같이 들어보고 네. 나중에 방송에서 뭔가 얘기할 게 있거나 아니면 뭔가 그거 관련된 주제가 있을 때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렇게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음 방송 때 후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네, 여러분 그럼 다음 방송에서 뵈어요. 지금까지 한나와 로시였습니다. 네, 어떻게 마무리해줄지 모르겠네요. 삼시가 부탁해. 안녕. 뿅. 네, 잘 듣고 왔습니다. 네, 잘 듣고 왔습니다. 한나와 매추의 인사와 근황을 잘 들으셨죠? 네, 네, 저희도 궁금하네요. 네 궁금합니다. 뭐라고 왔을지. 아무튼 그러면은 뭐 이제 저희들의 이야기를 저와 지금이의 이야기를 네,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동안 뭐 어떻게 지내셨어요? 박사 몇 학기죠? 저 이제 2학기 박사 끝났어요. 2학기 끝나- 벌써 아,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네요. 박사 시작한지. 제가 복학할 때 같은 시점에 들어가셨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제 1년이 끝났고요. 박사 안 왔으면 후회할 뻔했어요. 네, 박사 안 왔으면 좀 후회할 뻔했어요. 예전에는 석사를 어렵게 마쳤으니까 돌아오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나갔는데
역시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거는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중간에 그만두더라도. 네, 중간에 그만두더라도 그냥 일단 해보는 게 나중에 가서 후회하지 않을 거라는 게 일단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든 생각은 국내에서 박사를 하기를 좀 잘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 그래요? 네. 어떤 면에서요? 예전에는 한국에서 겪는 이런 부조리함을 미국이나 해외에 나가면 모두 다 벗어날 수 있겠거니 생각했거든요. 근데 학계에서 존재하는 부조리함은 외국이나 우리나라랑 사실 똑같아요. 그쵸, 사실. 그리고 또 지금 안 그래도 막 논문도 쓰고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와 이거를 24시간 영어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물론 지금도 영어로 작업은 하고 있지만 평상시에 의사소통은 한국어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영어로 그렇게 하고 살라 그러면 스트레스 받고 못할 것 같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오히려 우리말로 이렇게 학술 활동을 하면서 활동을 하는 게 나의 발전에는 그래도 조금 더 낫겠다 싶은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원래 외국으로 나가서 뭐 가능하면 결혼도 좀 하고 좀 그런 생활을 하고 싶었는데 장밋빛 미래 혹은 그런 결혼 생활 뭐 이런 것만 바라보고 살기에는 또 제가 그렇잖아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는데 너무 미래를 낙관적으로만 봤다.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쵸. 오히려 한국에서 이렇게 하게 된 게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나가면 또 나간 대로의 어려움이 또 기다리고 있겠죠. 맞아요.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랬을 거예요. 만약에 나갔더라면. 지금 그래서 뭐 지도 교수하고도 사이도 좋아졌고. 아 그때 석사 때 네. 하셨던 그 교수님 맞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 교수하고 사이도 괜찮아졌고 저는 제 공부 잘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 두 번째가 이런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총학생 회장을 사선을 하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맞아. 네, 사선을 하게 됐다는 소식. 축하드려요. 아닙니다. 뭐 축하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니 네. 그래도 뭐 어쨌든 하시고 싶어서 하신 거고 맞아요. 당선이 됐으니 네, 축하할 맞아요. 일이죠. 요번 선거에는 그래서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 왜 내가 네 번째 하는지를 좀 보여주고 이렇게 인사도 많이 다니고 했어야 돼서 요번 선거에 돈을 조금 썼어요. 그래가지고 그 뭐 다른 팜플렛이나 뭐 이런 거는 선거비를 보전해 주는데 우리 선거 사무원들 돌아다니고 뭐 밥 먹고 이런 거는 안 챙겨주거든요. 아 그래요? 네. 원래는 예전에도 학생 사회에서도 좀 학생 선거 운동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열정페이를 부탁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동아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약간 남이가 약간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리고 막 포스터를 만들더라도 디자인하는 그냥 학생이 알아서 그냥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무료로 이렇게 아름아름으로 하고, 근데 요번에 저는 포스터 비용, 뭐 팜플렛 비용 이런 거 디자인하는 비용 다 지불하고, 네. 그리고 요번에 꽤 많이 쓰셨군요. 네, 요번에 친구들 그 밥 먹는 그 선거 사무원들 밥 먹는 것도 지불하고, 그러고 사실 그 대학원 총학생회장이 구의원보다 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구의원 같은 그래요? 경우에는 무소속으로 등록을 하면은 주민 추천 몇 개를 받아야 되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숫자가 우리가 더 많아요. 아 그래? 몇 명이나 받아야 돼요 추천을? 저희 거의 지금 200명? 오 네. 그럼 그거 다 발로 뛰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수필 네. 아니 수기로? 네, 수기로. 네,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거 받아오는 개수까지 해가지고 제가 뭐 한 개에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사무원분들한테 지불해드렸어요. 아 그렇게 네. 하긴 그것도 다 일이니까 그럼요, 한 명 그것도 하면 다 일이니까. 일이니까. 맞아요. 예전에는 다 같이 그냥 다니면서 당연한 일이거니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요번에 저는 좀 뭐 어쨌든 4대 보험 못 해드릴지언정 그래도 다니는데 당연히 고생하셨는데 이건 분명히 지불해드리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래서 물론 자신의 결과가 부족해가지고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긴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좀 같이 힘들었으니까 계속 챙겨가면서 하는 것도 맞지 않을까. 뭐 어쨌든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많은 분들 덕에 어쨌든 이번에 당선됐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또 1년 동안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뭐 축하할 일이지는. 아니 근데 그게 진짜 제가 대학원을 지금 다녀보니까 대학원생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챙겨주고 그 입장에서 열심히 싸워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게 얼마나 큰 일인지 그게 좀 더 실감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 지금님이 있는 그 학교의 모든 대학원 학생회장이 다 다 지금님처럼 막 열의를 가지고 학생 입장에서 이렇게 막 교수들하고 싸우고 이런 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었고 아닌 사람도 있었고 뭐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 대학원 같은 경우는 지금 2년 전문 과정이다 네. 보니까 학생들의 그런 어떤 정치 활동 그런 게 거의 없어요. 되게 그냥 다 각계 전투. 그렇죠. 그냥 각자 그냥 졸업만 하면 된다. 약간 이런 생각인데 저희 뭐 논문을 쓰지도 않고 지도 교수님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냥 자기 수업 잘 듣고 점수 잘 받아서 뭐 졸업 시험 잘 통과하고 그러면 되는 건데 그 와중에도 굉장히 좀 부조리한 행위를 하는 교수님들이 맞아요. 분명히 있는데 이거를 어디다가 하소연을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어디다가 뭔가 고발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알려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런 어떤 뭔가 점수가 걸린 교수와의 관계에서 네네. 내가 이게 굉장히 부당하다고 느끼는데 그러니까 약간 이런 일인 거죠.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 과제를 빙자한 교수 본인의 개인 프로젝트, 본인이 발주받은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데이터 수집이라든지 이런 노동력이 들어가는 일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자기 수업 듣는 학생들한테 하게 하는 거죠. 과제라는 명목으로 시키는 거죠. 그래놓고서 돈도 제대로 안 주고 뭐 말로는 돈 준다고는 했어요. 근데 어쨌든 뭐 큰 돈도 아니고 일단 되게 귀찮은 일이고 그렇죠. 이게 얼마나 우리의 커리어에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고 결과적으로 그게 벌써 지금 6월 초 5월 말에 시킨 건데 아직까지도 지금 7월 2일인데 아직까지도 뭐 돈 당연히 안 줬고 언제 줄지도 모르겠고 계약서도 안 썼고 그렇죠. 말만 준다 해놓고 사실 진짜 큰 돈 아니거든요. 10만 원이거든요. 근데 사실 10만 원이건 100만 원이건 간에 그거는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럼요. 근데 이런 일을 내가 실제로 당했는데 너무 화가 나지만 이거를 어디다가 맞아요. 얘기를 해야 될지가 모르겠는 거예요. 저희 대학원 학생회장도 없고 그냥 뭐 원우회라는 이름만 있는데 그 친구들이 하는 일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그 지금님처럼 그런 학생회가 좀 제대로 있는 그런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일반 대학원을 다니는 학생들도 아무래도 막 논문도 쓰고 시험도 보고 뭐 어쨌든 학기를 다니고 있으니까 자기 삶을 살기가 바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좀 우리 학생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사실 대학원 학생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자기가 부당함을 겪었기 때문이에요. 그거를 겪기 전까지는 저 교수 저런 교수들이 정말 나한테도 영향을 끼칠까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참 공감 능력이 어쨌든 좀 약간 떨어지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저는 자기 일이 닥쳐봐야 맞아요. 그래야 이제 이게 아니구나 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에도 혹시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저희 학교에서 그 교수가 이제 단체 카톡방을 통해서 음란물을 공유하고 네, 그리고 학생들이랑 있는 단톡방에서? 네, 단톡방에서 실수요? 아니면 아니요, 일부러. 그리고 지도제자의 뭐 장학금을 갈취한다든지 이런 사건이 최근에 발생했어요. 근데 이 사건에서 학생들은 신고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특히 장학금 갈취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거를 감사를 해달라고 뭐 요청을 했어요. 신고를 하거나 그러면 학교 그 감사 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학생 그 인건비 제대로 집행해 이게 아니라 사업 날려버려 이렇게 결과가 나와요. 왜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게 불법하니까 다른 데 주려고. 근데 다른 데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렇죠. 어디 가든 마찬가지겠죠. 네. 그러니까 학생들은 갈취당하는 거 빼고는 어쨌든 임금이라도 조금 인건비라도 조금이라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라도 받으려고 조용히 있는 거예요. 너무 슬프다. 조용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학생회에서도 학생들이 와가지고 이거를 해달라 그러면은 결국에는 시정하게 해달라 이렇게 하면은 사실 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제가 직접 학과장한테 가서 협박하거나 아니면 감사를 넣거나. 근데 학과장한테 가면 분명히 불이익이 학생한테 가요. 근데 그거를 없게 하거나 아니면 만약에 내려온다고 해도 그럼 인권센터랑 싸워야 되겠죠. 인권센터에 이제 신고를 해서 그 부당함이 왔다, 나에게 압력이 왔다 이런 걸 싸워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거를 학생들이 원하지도 않고 그렇게 감사를 만약에 넣게 되면 사업이 날아가니까
그것도 싫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결국엔 찾아와가지고 저도 그냥 이야기 들어주고 상담해주고 근데 요번에 다행히도 다른 저기 기사가 난 건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학생분이 총대를 매서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곧 있으면 징계위원회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으면 그냥 다른 학생들도 좀 감내를 할 용기가 있고 그러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사건이 진행이 되는데 다른 거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그냥 나서려고 하지도 않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표류 중인 건이 대략 하나는 이제 징계위원회 들어가고 대략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온 건은 지금 2건 정도 있어요. 근데 그 2건은 지금 피해자들이 나서려고 하지 않아요. 못 나서죠. 왜냐하면 그렇게 나서면 학과에 있는 다른 대학원생들한테 돌아가는 피해도 좀 막중하니까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두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가시적인 효과를 보기가 단기간에 보기가 힘들고 만약에 그런 건을 형사재판으로 가져가거나 아니면은 그런 건이 가져가더라도 재판 진행에만 2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그 2년 동안 이제 제 임기도 만약에 나중에 가면 바뀔 거고 이러니까 연속적으로 진행하기가 너무 힘들고 그런 지점이 있죠. 대학원 학생회장 임기가 몇 년이라 했죠? 1년이에요. 1년. 1년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 여러분의 학교에는 대학원 총학생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속해 있는 학교나 아니면은 대학원생 노조라고 있어요. 대학원생 노동조합 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에 있어요. 거기에는 지금 연대해가지고 그런 부당함이나 이런 거에 위해서 같이 싸워줄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신고를 하게 되면은 졸업을 못할 각오를 하고 싸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사실. 그래서 그거를 결국 참느냐 못 참느냐의 문제이기도 한데 중요한 거 하나는 물론 참느냐 못 참느냐의 개인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부조리함을 고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점을 한 번만 생각해 주시고 여러분들 뭐 대학원생 노동조합이라든지 아니면은 대학원 총학생회에 찾아와 주시면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예. 대학원생 노조가 네. 어떤 대학원생이든 다 네, 다 가입할 가입을 수 있어요. 있는. 네. 회비는 한 달에 10,000원씩. 네. 그런 게 있군요. 네. 아무튼 뭐 들으시는 분들 중에 혹시나 좀 부당한 일을 겪고 계시는 대학원생이 계시다면 한 번쯤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근데 제 주변에 참 대학원생이 많아요. 진짜 많아요. 요즘에 그냥 대학원을 가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아무래도 취업하기도 어렵고 또 그래서 사실 취업하기 어려운 지점이 조금 더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든 학위 하나라도 더 있으면 맞아요. 조금 더 기회가 조금 더 열리긴 하니까 맞아요. 결국에는 이것도 다 학력 인플레이션일 것이고. 맞아요. 뭐 물론 공부를 원해서 오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사회가 어려워지니까 많은 수의 인원을 결국 학교라는 곳이 그 사람들을 수용하게 됐다. 네.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튼 지금 대학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뭔가 저랑은 사뭇 다른 학기를 보내신 것 같은데. 저는 그러니까 원래 예전에도 안 그래도 방송에서 말씀드렸었는데 그 교수가 자꾸 지도 교수가 저한테 뭐 너는 왜 자꾸 유학을 가려 그래? 정치를 하지 왜 이런 말을 했다고 한 번 얘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제가 그래서 알았어요, 나 정치할게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진짜 간섭을 안 해요. 왜냐면 이제 얘는 뭐 알아서 학위를 받거나 알아서 해가지고 뭐 정치 알아서 하래지 약간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이제 그거를 받아들이고 나니까 너무 편해진 거죠.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저에게 여유가 좀 생기고 이제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좀 생긴 거죠. 안 그래도 활동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활동을 하게 된 거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 근황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 공부에 얼마나 미련이 있었는지를 최근에 알게 됐어요. 그 들어오고 나서 그 교수한테 분명히 정치를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간섭에서 벗어났는데 최근에 그 월요일 수업이 저희 북한의 정치 경제 수업이었어요. 근데 그 학생분들 이제 석박사 과정 7명이 있는데 그분들하고 모임을 하나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이름이 월요회예요. 월요회. 네, 월요일에 수업을 들은 사람들끼리 만든 모임이라서 월요회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조금 상징적인 것이 옛날에 조선공산당이 일제시대에 그 독립운동하면서 만든 그 그룹 중에 하나 이름이 화요회예요. 화요회. 네. The Tuesday Group. 네.
화요회예요. 그래가지고 어차피 북한 수업을 들었으니까 우리도 그거를 본따서 월요회라고 하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월요회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보니까 월요회 사람들하고 그래서 모여가지고 밥을 먹으면 맨날 뭐 논문 얘기하고 공부하는 얘기 하거든요. 왜냐면 다 대학원생들이고 그러니까. 근데 논문 쓰는 얘기하고 내 공부하는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신나고 내 눈이 가장 반짝반짝거려요. 그랬다는 거를 느꼈어요. 그리고 국내 박사를 하게 되면은 분명히 자리를 못 잡을 텐데 정치학에서는 이라는 얘기를 하면서도 내 논문 실적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만인즉슨 나는 학계에 남고 싶다는 소리야 사실. 근데 뭐 한 가지만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뭐 연구도 하면서도 맞아요. 뭐 정치 활동 할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그래서 근데 생각보다 공부가 저한테 차지하는 비중이 참 컸다. 약간 이 정도. 왜냐면은 그 딱 월요회 사람들하고 모임을 가지고 그때 이제 강남에서 술 마셨는데 그날 뭐가 왔냐면 제가 그 석사 논문을 이제 영어로 바꿔가지고 2년 동안 그 해외 학술지에 퍼블리시 준비를 하던 게 하나가 있었어요. 네. 그게 얼마 전에 됐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받아들여졌다는 거를 그 결과를 그 술 마시면서 그 자리에서 봤는데 결과가 당연히 좋은 결과가 왔으니까 너무 좋아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근데 갑자기 그 박사 선배 후배죠. 그 형인데 그 사람이 갑자기 저를 이렇게 보더니 아니 뭐 학계에 남을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거 신경도 하나도 안 쓴다 그러면서 그런 거 왜 이렇게 좋아하냐고. 왜 이렇게 좋아하냐고. 왜 이렇게 좋아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딱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내가 지도 교수의 영향력으로부터도 벗어나고 싶었고 그리고 그냥 다른 굴레 그러니까 뭔가 나한테 오는 속박에서만 벗어나면 나는 내 공부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이제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이제 지도교수 신경도 안 쓰고 어차피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는 김에 어쨌든 학위를 얻기 전까지는 학위를 받기 이전까지는 그냥 내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살면 되겠다. 맞아요.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참 저도 느껴요. 좋아하는 걸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게 그렇죠.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맞아요. 최근에 저도 좀 느끼고. 근데 또 요새 물가도 워낙 비싸지고 아무래도 대학원생으로 있으면 수입 자체가 적어지잖아요, 사실. 불규칙하고 그리고 막 돈도 제때 안 넣어주는 경우도 너무 많고 이러니까 맨날 떼이고. 그러니까 맨날 떼이고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저도 가끔씩 막 그냥 자존심 다 내려놓고 갑자기 고등학교 친구한테 연락해가지고 나 언제까지 돈 들어올 거 있는데 그때까지 갚아줄 테니까 미안해 이때 나 돈 좀 빌려줘 이런 얘기를 가끔씩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왜냐면은 바로 그때 밥 먹을 돈이 없으니까. 근데 또 어쩔 수 없죠. 그런 거는 어쨌든 내려놓고 좀 살아야 되고 좀 그런 지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약간 정말 집에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이상 이런 거를 약간 생활화하고 살아야 되는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얼마 전에 우리 총학생회 부회장하고 밥 먹으면서 얘기했는데 부회장도 저랑 똑같이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서로 위로하면서 같이 그냥 밥 먹고 그러고 얘기하고 그거를 그냥 위안으로 그렇게 나누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 정도. 어쨌든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사실 우리 삼식님한테 듣고 싶은 얘기가 너무 있어. 좀 한 가지가 딱 있어요. 네네. 네, 그게, 뭔데요? 그게 성소수자 부모 모임 다녀오신 네. 그 이야기인데 거기 커밍아웃 워크샵이라고 있잖아요. 네, 그죠? 맞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일단 6월 11일에 네. 제가 애인하고 네. 같이 그 부모 모임 정기 모임에 일단 다녀왔어요. 저번에 3월에 저희 어머니 모시고 한번 갔다 온 거 그거에 대한 후기는 제가 지난번 중간 특별편 때 한번 얘기를 했었고 거기 갔다 왔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또 어쨌든 저는 커밍아웃을 했지만 제 애인은 아직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그래서 형도 한번 같이 갔다 오면 어떻겠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흔쾌히 가자고 했나 봐요. 네, 그래서 6월 11일에 정기 모임에 두 번째 참석을 했죠. 근데 그때도 거리두기가 많이 해제된 상태였기 때문에 좀 그 인원도 훨씬 더 많았고 한 저번에 3월에 갔을 때 한 30명이 좀 안 됐다면 이번엔 한 40명 넘게 되게 거기 그 좁은 회의실에 꽉 차게 그러게요. 꽤 규모가 있네요. 네, 얼추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좋았던 점이 그때 저는 되게 말하는 거를 좋아하고 제 이야기 막 이렇게 떠드는 걸 좋아하는데 네. 그 제 애인은 그런 성격이 저랑 좀 달라서 그런 성격까지는 아닌 그렇죠. 그쵸. 보셔서 아시겠지만 근데 거기 가면 이제 자기 얘기를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하기도 하니까 막 일단 자기소개도 시키고 막 네. 하니까 혹시나 좀 너무 부담스러워하는 거 아닌가 걱정을 좀 제가 많이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말도 잘하고 아 그래요? 생각보다 이야기도 잘하고 또 그리고 이제 평소에 저한테 하지 않는 본인의 생각들 뭔가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네. 남들 앞에서 남한테 하는 이야기들이 또 오히려 있잖아요. 그런 공식적인 자리. 그럼 그 자리에서 주로 무슨 얘기를 나눴나요? 커밍아웃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생각했는지 아. 어느 정도로 커밍아웃을 하고 싶은지 사실 잘 몰랐거든요. 사람마다 다르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 또 다르기도 하니까. 그죠? 그리고 왜냐면 제가 애인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할 의욕이 있는지를 궁금했지만 네네. 못 물어봤는데 왜냐면은 한 번씩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되게 압박한다고 강요한다고 좀 느낄 것 같아서 하긴 본인은 했는데 네. 저기 애인분 같은 경우는 안 했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제가 이제 형 언제 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좀 부담으로 느껴질 그렇죠. 수도 있으니까 그냥 당연히. 저는 궁금해도 그냥 최대한 안 물어봤어요. 뭐 알아서 하겠지. 때가 되면은 본인이 알아 준비해서 하겠지. 그냥 혹시나 뭐 하게 되면 내가 도와줄 수 있으니까 뭐 준비되면 얘기하라고 그 정도 얘기만 평소에 했었고 근데 이제 그 자리에 가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얘기를 듣는 게 되게 저한테도 좀 좋았고 신선했고 생각보다 좀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의욕이 있어 보이고 의욕적이고 되게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되게 좀 저도 희망적으로 보았어요. 좋았어요. 그래도 잘 기다렸네요. 삼식형도. 그런가? 일단 거기 끌고 간 것 자체가 별로 안 기다린 것 같긴 한데 아니 그래도 그 사람들의 말을 또 들으면서 오히려 더 동기도 되고 물론 부모님 앞에 가거나 아니면 직접 말해야 될 때는 분명히 또 마음이 달라지겠죠.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의 그런 경험담 어쨌든 들으면서 그 자체로도 또 힘이 되는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18일에는 어떻게 또 다른 어떻게 거기 가게 됐냐면 일단 부모 모임에서 진행하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그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 그 당사자 부모님 뭐 LI 누구든지 와서 이야기 나누는 자조 모임, 정기 모임인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가 또 다른 게 세 달에 한 번씩 개최를 하시는데 1년에 그 4번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3월, 6월, 뭐 9월, 12월 이렇게 하시나 봐요. 저번에 3월에 한나님하고 한나님 애인이 다녀왔었고 그게 이제 커밍아웃 워크샵이라는 건데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부모님한테 커밍아웃을 아직 안 한 성소수자 당사자 어떤 성소수자든지 근데 이제 커밍아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내가 정말로 커밍아웃을 하고 싶은 게 맞는지 되게 막막할 거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도움을 주고자 만든 소수 집중 상담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때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 동안 진행을 했는데 한 번 할 때 5명까지만 지원을 받으시더라고요. 거기 신청을 해서 가시면 비비안님의 남편분이신 지민님께서 진행을 하시는데 내가 커밍아웃을 왜 하고 싶은지부터 시작을 해서 커밍아웃을 할 때 참고하면 좋은 자료들 그리고 또 부모님한테 드리면 좋은 자료들 뭐 영화, 책 뭐 이런 것들 막 그런 것도 추천해 주시고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지 뭐 이런 것도 다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 몇 분을 모셔가지고 그날 그래서 그분들한테 커밍아웃에 대해서 자유롭게 궁금한 것들 질문하고 또 얘기도 듣고 그런 패널 토크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앞에서 이야기 나눴던 것들을 토대로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아, 시뮬레이션을 모의 커밍아웃을.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한테 어떤 분한테 커밍아웃을 할 건지 어떤 방식으로 커밍아웃을 할 건지 그리고 그 커밍아웃을 하려는 대상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도 좀 해보고 어떤 반응들이 나올 것 같은지 예상을
시나리오들을 몇 가지를 그려보고 실제로 커밍아웃을 할 때 어떤 말로 하고 싶은지 말도 적어보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대사를 몇 개를 적어서 그 부모님 거기에 참석하신 패널 부모님 한 분하고 대화를 주고받는 것까지 그렇게 뭔가 간접적으로 한번 해보는 네, 그런 체험까지 하는 걸로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뭐 그렇게 해서 꼭 그 방식대로 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아니죠. 네, 그리고 또 그렇게 했는데 난 아닌 것 같아라고 생각하고 나는 커밍아웃을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돌아가신 분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깊이 고민해보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런 이제 11일에 그때 부모 모임에 갔을 때 네. 비비안님한테 제 애인을 소개해드렸어요. 네. 근데 비비안님이 애인분 그 워크샵 오시라고 다음 주에 하는데 막 이렇게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약간 한마디로 말렸죠. 원래 제 애인이 그런 거 막 되게 막 나서는 거 진짜 안 좋아하는데 네. 아마 저 혼자서 제가 형 거기 해봐 이랬으면 절대 안 했을 거예요. 아니야 됐어 이랬을 것 같은데 비비안님이 이렇게 1대1로 오시라고 오세요 하시니까는 이러다가 신청을 했거든요. 얼떨결에. 그래서 약간 신청은 얼떨결에 했지만 이제 막상 하니까 되게 좋았다고 도움도 많이 되고 네,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네.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신 분 네네. 한번 그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있으니까 잘 찾아보시고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생각이 많아지네요. 왜요? 어떤 부분에서? 최근에 저도 저희 아버지한테 감정적으로는 알 거다. 왜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방송에서. 맞아요. 근데 요새 약간 좀 부정을 하는 약간 그런 쪽으로 계속 뉘앙스로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얼마 전에도 제가 본가에 다녀왔거든요. 부모님 집에 다녀왔는데 좀 아직도 그래서 왜냐면 얼마 전에 제 동생이 결혼을 한다고 상견례를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는 뭐 제가 이제 저는 박사 공부할 거니까 뭐 너는 결혼 근데 나중에라도 꼭 해야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뭐랄까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한 미련을 좀 못 버리고 있구나 약간 이런 거를 생각을 하게 돼서 근데 거기에 가가지고 커밍아웃 그 워크숍에 가서 만약에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리고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커밍아웃 하는 순간에 이런 반응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를 상상을 해보니까 그런 상황은 좀 바라지 않게 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왜냐면 저도 지금 머리에 그리고 있는 그런 시나리오들이 사실 있거든요. 네네네. 만약에 정말 아버지 앞에서 대놓고 얘기했을 때 벌어질 것 같은 상황. 근데 그런 상황은 아직까지는 저는 좀 받아들이기가 제가 힘들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어쨌든 그런 거를 한 번쯤이라도 복기도 해보고 한번 시뮬레이션으로 모의로 해봐서 어쨌든 자기 인생에 있을 정말 큰 영향을 거기서 한번 연습을 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한테도 너무 좋은 프로그램일 것 같아요. 지금님도 한번 나중에 9월쯤에 한번 가서 신청해서 한번 해보세요. 좋을 것 같아요. 좋더라고요. 좋을 것 같아요. 아버지한테 하신다 생각하시고 한번 그렇죠. 나가보시면. 근데 보는데 거기 아버님들도 몇 분 오셨어요. 네. 모임 정기 모임도 그렇고 그날 워크숍도 그렇고. 근데 보는데 그런데도 오시고 아버지들 참 우리 아빠랑 뭔가 좀 다르다 이런 생각. 왜냐면 저의 아빠는 물론 제가 커밍아웃도 하긴 했지만 뭔가 이런 성소수자 관련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하는 거를 그렇게 썩 즐기시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저나 제 애인을 부정한다 그런 건 전혀 아니고 오히려 되게 잘 지내지만 그거랑 별개로 또 그건 어디까지나 개인의 그죠. 개인의 영역이고 뭔가 이제 좀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 아빠가 이런데 모임에 나와서 다른 성소수자들한테 도움도 주고 다른 성소수자 부모님들한테 도움도 주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회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또 그런 이슈에 관심도 갖고 저희 엄마는 약간 그런 편이시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생각해 보니까 또 좀 아쉬운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 저희 아빠를 모시고 한번 그 모임에 가면 어떨까. 뭔가 아빠의 생각도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데 가면은 이제
남들이 아빠한테 물어보니까 그렇죠. 이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삼신 아버님 이렇게 물어보실 거니까 그럼 아빠도 대답을 해야 되실 거고 그럼 이제 저도 그거에 대해서 아빠의 생각이 어떤지 한번 들어볼 수 있는 기회. 좀 이래저래 좀 좋은 모임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것도 들어보고 맞아요. 어쨌든 혹시 커밍아웃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거나 뭐 이런 분들은 꼭 신청해서 한 번쯤 가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또 제가 삼식님의 근황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거 하나는 네네. 그 요번 퀴어 퍼레이드 서울 퀴어 문화 축제가 결국 우여곡절 끝에 어쨌든 열리게 됐잖아요. 네, 그렇죠. 열리게 됐죠. 네, 그랬는데 이제 그 광장 사용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계속 좀 수리를 안 해주고 약간 이런 상황들도 맞아요. 많고 그게 이랬어서. 4월인가에 맞아요. 사용 신청을 제출했는데 맞아요. 6월까지 수리를 안 해줘가지고 3일 동안 릴레이 1인 그쵸. 시위를 했었죠. 1인 집회 다녀오셨잖아요. 네네, 저도 다녀왔죠. 그래가지고 그때 좀 다녀오셨을 때 뭐 느낌이 어땠는지? 예, 느낌이 어땠는지 아니면 나가게 된 동기나 이런 게 좀 궁금했거든요. 그게 서울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에서 그 네. 6월 13, 14, 15, 3일 동안 네. 서울광장에서 이제 네. 서울광장 사용신고 수리를 촉구하는 시청에 촉구하는 집회를 여셨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개인 참가자들을 모집을 했죠. 트위터나 뭐 여러 SNS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그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냐면 일단 2명 이상이 모이면 이제 집회 신고를 해야 되니까. 돼요. 근데 이제 1인 시위는 신고를 안 해도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같은 내용의 시위를 하는 사람이 뭐 몇 미터인가 2미터인가 3미터인가 좀 떨어져 있으면 그건 1인 시위로 간주를 해서 저희가 굳이 신고를 하지 않고 모일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하신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 광장을 삥 둘러서 이제 서울시청을 규탄하는 차별 행정을 규탄하는 그런 종이를 들고 이제 신청하신 분들이 모여가지고 네. 1시간 동안 12시부터 1시까지 1시간 동안 서 있었어요. 이제 그때가 그 서울시청 직원들이 점심시간이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고 네. 일부러 그때를 하신 것 같죠. 근데 그거를 딱 봤을 때 그 모집한다는 공지를 제가 6월 11일 아마 그쯤 봤어요. 토요일? 근데 보는 순간 사실 그때쯤 되게 답답하던 시점이었어요. 왜냐면 이거 이러다가 은근슬쩍 묻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올해는 정말 키퍼 하나 싶었는데 이러다가 못하면 너무 속상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항상 고민하던 차에 그런 집회를 한다고 하니까 이런 거라도 내가 해야겠다. 그냥 그런 마음이 들었죠. 뭐. 네, 그래서 혼자 하라 그러면 못하겠지만 네, 그쵸. 어쨌든 몇십 명이 모여서 하는 거니까 이런 거에라도 좀 힘을 보태야겠다 싶어서 사실 화요일에 수업이 하나가 있었는데 마지막 수업이 하나 있었는데 그 수업을 빠졌어요. 교수님한테 매일 하시고 네 이러이러한 이유로 빠지겠다. 그 교수님한테는 제가 커밍아웃도 했었기 때문에 마지막 수업 빠져서 죄송한데 저한테는 대학원 수업 마지막 수업 한 번보다 제 성소수자로서 인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기를 갈 것이고 교수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네, 그랬더니 교수님도 잘 다녀오라고. 그 수업은 점수도 잘 나왔어요. 다행히. 다행이네요. 네,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다녀왔는데 거기 서 있는 동안 진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저는 이게 그 서울시청 그 구시청 건물에 시계가 박혀 있잖아요. 네. 아시죠? 네, 알아요. 앞에. 네, 그 시계를 보면서 이렇게 서 있었어요. 종이를 들고. 근데 일단 한 자세로 가만히 서 있으면 1시간이 정말 길다. 그거를 느꼈어요. 중학교 때 벌 서던 것도 생각나고. 그렇죠. 네, 혹시 해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1시간이 짧은 것 같은데 전 처음에 1시간만 한다 해서 너무 짧은 거 아닌가 했는데 전혀 짧지가 않았어요. 1시간 동안 15분도 길어요. 네. 진짜로 그렇게 서 있으면 가만히 서 있어야 되잖아요. 한 자세로. 나중에는 뭐 어깨도 아프더라고요. 팔도 저리고. 그 시위하시는 분들 진짜 다시 한번 존경스럽다는 생각을 했고 그게 이제 그걸 일상으로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여러 분야에서. 나는 이렇게 한 번 하는 것도 힘든데 그리고 막 하루 종일 서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맞아요. 하니까 너무 대단하다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 양가 감정이 들더라고요. 이게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어쨌든 저는 물론 마스크는 쓰고 있었지만 그냥 바로 앞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그리고 또 내가 이거를 들고 있는 것 자체가 내가 퀴어라는 거를 그냥 밝히는 거잖아요. 그쵸. 불특정 다수의 그쵸. 오픈된 공간에서. 근데 그런 경험이 사실 처음이었고 물론 키퍼 이런 거 다 빼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두려운 마음도 한켠 있었어요. 혹시나 뭐 그런 일은 거의 없겠지만 혹시나 나한테 해코지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도 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들고 있으면서도 그냥 쳐다보지 말고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다가도 근데 또 막상 아무 눈길도 안 주고 저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니까 나 좀 서운하기도 하고 그래도 좀 관심 좀 가져줬으면 좋겠고 이 이슈에 대해서 되게 1시간 동안 복잡한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1시간이 겨우겨우 물론 중간에 저기 한나님이 와가지고 하나님 그 근처에서 직장이, 네, 직장이 그 있으시니까 중간에 와가지고 사진도 같이 하나 찍고 응원해주고 막 그러고 갔는데 고생했네요. 네네네. 아무튼 다음 날에 그 수리를 했죠? 그때 수리를 시작한 게 맞나? 그 열린 광장 시민위원회 뭐 거기서 논의를 해서 뭐 조건부 승인을 한 거죠. 한마디로. 조건부 승인하는 조건도 너무 웃기잖아요. 맞아요, 사실. 맞아요. 6일 동안 사용 신청을 한 거를 하루로 줄여서 했고 그 이유가 시민 간의 충돌이 있을 것을 우려하여 하루로 제한한다. 근데 사실 그 충돌이 왜 일어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그 충돌을 일으키는 집회, 그 혐오 집회를 막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맨날 막으면서 왜 그 사람들 집회는 안 막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마 올해도 열리겠죠? 혐오 집회? 그렇겠죠. 그렇겠죠. 그 사람들은 참 쉽게 신청할 것 같은데. 그렇죠. 아무튼 그 조건 자체도 너무 어이없었고 그리고 또 음란한 행위를 하거나 뭔가 음란한 물건을 팔거나 그러면 제한을 하겠다. 사용을 막겠다. 뭐 이런 조건을 걸었어요. 근데 참 뭐가 음란한 건지도 기준도 참 애매하고 그쵸. 왜냐면 최근에 열리는 다른 뭐 워터밤이라든지 뭐 물총 축제라든지 뭐 이런 축제 보면 다 수영복 입고 돌아다니고 근데 그런 건 하나도 음란하지 않나 봐요. 뭐 할 말은 많지만 네. 참 그 매년 그런 식으로 이제 논의를 거쳐서 맨날 똑같은 이슈를 가지고 논의를 매년 거쳐서 그렇게 제한적으로 네. 승인을 하는 것 자체가 차별 행정이고 그렇죠. 그냥 내는 순간 바로 신고 수리를 해줘야 되는 건데 우리가 뭐 불법 행위를 하는 것도 그쵸. 아니고 허가제가 아니잖아요. 신고제지 그쵸. 그냥. 근데 마치 원래부터 허가제인 것처럼 항상 그런 식으로 하는 자체가 너무나 차별적이라고 느꼈고 매년 같은 행사를 하면서도 매년 올해도 열릴 수 있을까를 걱정해야 되는 것 자체가 너무 슬픈 일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어찌됐건 7월 16일에 네, 그렇죠. 열리게 됐으니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네, 좋겠어요. 그러게요. 물론 그 우리가 그 지난 시즌 마지막에 그 종교를 믿는 분들을 이제 초대를 해가지고 방송을 했었잖아요. 여러분들의 신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는 맞거든요. 네. 또 무슨 얘기를 그렇죠. 하시려고? 네. 아니 저는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여러분들의 신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은 맞는데요. 여러분의 신이 여러분한테 뭐라고 한다고 해서 그 말이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 결정할 필요는 없거든요, 사실. 그게 헌법에 맞지도 않고. 그래서 그 지점을 좀 생각을 하고 계시면 좋은데, 그 종교를 믿으시는 분들도 꼭 퀴어뿐만 아니고도.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좀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물론 제 주변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만 정말 그 사람들은 어디에 존재하는 건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 꼭 보면은 우리가 그 퀴퍼를 할 때 나오잖아요. 유유상종이라 네,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은 다 대학원생들이고, 그죠? 다 저기 퀴어들이고, 네, 다 성소수자들이. 다 성소수자들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또 어쨌든 남의 세상을 살고 있는, 어쨌든 그러니까요.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참 세상에 저런 사람도 있구나 싶은 네. 사람들이 많죠. 그렇죠. 근데 또 인터넷에서 보면은 그런 사람들인데 또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또
약간 다른 사람들도 있기도 하고 어쨌든 참 모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입체적이라 그래요. 네, 그렇죠. 한 가지 면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되게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전혀 이상한 그렇죠. 생각하지 맞아요. 못했던 면을 보여주기도 하고 의외의 면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맞아요. 그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결국에는 이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다. 네, 맞아요. 여러분들도 스트레스 관리 잘 하시고 우울증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 한번 정신과 상담도 어쨌든 정신건강의학과 상담도 받아보시고 이러는 거 어쨌든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시길 기원합니다. 그럼 근황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2부 가기 전에 저희가 이제 시즌 4에서 간단히 뭘 할지를 무슨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들려드릴지를 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얼마 전에 회의를 했죠. 맞아요. 온라인 회의를 했죠. 온라인 회의를. 그래서 그때 나온 그 주제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의 순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순간을 오디오로 남겨드립니다. 이게 이제 좀 포인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지를 이제 좀 담아놨다가 얘기를 하시면 이게 또 나중에 가서 들으면 또 이게 다르게 들릴 수도 있고 읽힐 수도 있고. 내가 전날 저때 저런 생각을 했구나. 그쵸, 이런 그쵸. 생각을 한번 기록을 남겨놓는 거죠. 네네. 사진 찍듯이.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이제 뭐 예술 하고 계시는 분들 아니면 여러 분야에 계신 분들 아니면 꼭 그런 특수한 분야가 아니고도 누구든지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오셔서 들려드리는 건 또 물론 되지만 짧게 음원을 녹음해서 뭐 몇 분짜리 음원을 이제 저는 이러이러한 고민이 있어요. 아니면 이러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그냥 편하게 녹음을 해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거를 이제 사연 소개하듯이 그럼요. 음원 소개를 그렇게 하면 그것도 되게 의미 있을 것 같다.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생각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언제든지 저희 이메일로 그럼요.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 시즌 때 막 박상현 작가님을 섭외를 하면 너무 좋겠다. 그렇죠. 이런 그때 소설도 하나 다루긴 네. 했으니까요. 그때 작가님하고 DM도 나눴던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실 첫 번째 게스트를 박상현 작가님을 생각을 하고 지난번에 섭외 요청을 드렸었는데 근데 작가님이 아시다시피 요새 너무 바빠지셔가지고 막 방송도 나오시고 또 다음 작품도 준비하시고 막 하시는 게 너무 많다고 올해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아쉽지만 그때 소설 바로 나왔을 때 호호님 대신 모셨어야 됐어요. 누구 대신? 호호님. 그때 근데 아마 그 당시에 제주도 계시지 않았나? 호호님 미안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너무 아쉽지만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때 한번 다시 한번 도전해 보는 걸로 섭외 도전을 해보는 걸로 하고 그래도 또 이번 시즌에 저희가 여러 게스트 분들을 후보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나름 또 유익한 내용들로 잘 채워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뭐 일단 당장 이번 달에 좀 섭외가 된 분들을 이야기를 해보면 그 살친구 허호 작가님, 허호 작가님, 양승구 작가님하고 같이 그 살친구라는 그 콜렉티브로 일하고 계시는 소속된 작가님이시죠. 허호 작가님을 다음 편에 아마 모실 것 같고요. 그리고 HIV PL이시면서 또 그거를 주제로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시는 최정원 작가님 그분도 저희가 그 다음 게스트로 섭외가 되어 있습니다. 최정원 작가님께서 저희 방송을 되게 잘 들어주시고 저번에 트위터에 제가 한번 나와주세요 했더니 왜 안 부르나 했다고 삐질 뻔했다고 이렇게 정말요? 섭섭해하셨구나. 너무 웃겼는데 하여튼 작가님 최정원 작가님도 모시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어째 이번 달에는 대부분 그러면은 예술 혹은 뭐 그렇겠네요. 그렇네요.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다음 달에는 또 다른 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이러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 혹시 꼭 나오시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또 들려주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 이메일 그리고 예전에 혹시 이번에 구글 닥스도 여나요? 아마 지금도 계속 열려 있어요. 계속은 열려 있겠죠. 글로 보내주시면 사연 보내주시는 구글 닥스. 네네. 글로 쓴 사연도 좋고
목소리로 남겨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네, 활발히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네. 이 얘기는 뭔가 네. 근황 얘기할 때 꼈어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그냥 제가 최근에 재밌게 보고 있는 드라마? 드라마. 네, 퀴어 드라마 얘기가 있어요. 뭐예요? 그 퀴어 에즈 포크 아시죠? 퀴어즈 포크 알죠? 그 옛날 드라마잖아요. 네네. 되게 2000년대 초반? 거의 20년 된 드라마인데 그렇죠. 그 드라마가 최근에 미국에서 리부트를 그래요? 했어요. 근데 리부트이긴 한데 굉장히 아예 새로 쓴 리부트 느낌. 그래서 배경도 다르고 시대도 현대고 지금이고 그리고 주인공 이름도 다 다르고 20년이면 엄청 많이 바뀌었잖아요. 퀴어 커뮤니티의 이슈라든지 각종 정체성들의 가시화 정도라든지 이런 게 되게 많이 바뀐 상태니까 관련 법들이라든지 이런 것도 바뀌었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최신 트렌드가 반영된 그래서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 아예 배경도 뉴올리언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인종 문제도 남부니까 네 나오고 그래서 첫 화가 총기 난사 사건으로 이제 시작을 해요. 총기 난사에 대한 후유증을 다루는 그 이후의 일들을 다루는 시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애초에 첫 장면에 그렇게 딱 나오는데 아무튼 예전에 퀴어 에즈 포크는 거의 게이랑 레즈비언만 나왔잖아요. 거기에 그 두 정체성에 그쵸. 초점이 맞춰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젠더 퀴어라든지 바이너리 트랜스젠더라든지 막 드래퀸이라든지 그런 모든 정체성이 다 다양하게 나오고 다양하게. 네, 게이도 나오고 뭐 여성애자분들도 나오시고 그리고 이제 막 영어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젠더 플루이드라든지 뭔가 논바이너리 분들이 쓰시는 데이 인칭 대명사 단수로서의 데이 그렇죠. 그게 저는 알고만 있었는데 그 드라마를 보고 사용하는 거를 용례를 처음 보신 거네요. 네.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실제로 사용되는 거를? 아니요. 저도 본 적 없어요. 그렇죠. 처음에 봤을 때 좀 당황했어요. 왜냐면 지금 한국어 자막이 없더라고요. 영어 자막만 아직까지 없나 보네요. 왜냐면 정식 스트리밍 사이트에 올라온 건 아니고 저도 이제 P2P 사이트에서 다운을 받아서 봤는데 궁금해가지고 네네. 시즌 1만 다 나왔는데 아무튼 근데 처음에 갑자기 they 막 there 이런 말이 나와서 누구 말하는 거지 했는데 다시 한두 번 돌려보니까 이 사람 얘기하는 거 같더라고요. 거기에 젠더 퀴어분이 한 분 나오시는데 그리고 뭐 병원에서 이제 아기를 낳았는데 간호사가 뭐 건강한 쌍둥이였어요. 건강한 딸이랑 아들이네요 했더니 뭐 아직 모르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부 중에 한 분이 MTF 분이신데 그런 거 대사 하나하나가 되게 젠더 감수성 내지는 그 퀴어 감수성을 잘 표현을 했다. 잘 담아서 되게 재미있었고 지금 아직 한 3화 정도까지 봤는데 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최근에 본 퀴어 드라마는 혹시 넷플릭스에 올라온 Young Royals 아세요? Young Royals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못 들어봤어요. 이게 어디 이야기냐면 스웨덴 드라마인데 네. 약간 클리셰예요. 스웨덴의 왕세자가 이쪽인데 그 기숙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알게 된 서민층의 그 둘의 이제 이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예요. 왕자와 거지 동화가 생각나는 그런 동화죠. 그런 이야기인데 네. 어쨌든 거기도 되게 자기 삶 살아가면서 그거를 다 어떻게 쳐내면서 이제 둘이 사랑하는지 약간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것도 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른 BL 드라마는 사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BL 드라마는 엄청 막 비현실적으로 사실 좀 갑자기 감정 관계도 이렇게 확 맞아요. 마치 사실 잘 BL 안 봐서 모르지만 이성애가 진행되듯이 약간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게 많잖아요. 이성애가 진행되듯이. 네. 그래 어쨌든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써붙이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영화도 뭐 이 드라마 시리즈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다. 뭐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어쨌든 그랬습니다. 예. 그렇구나. 아니, 갑자기 이성애 얘기하니까 저 어제 너무 황당한 일 있었잖아요. 뭐요? 어제 온스를 갔는데 네. 온스에 헤테로 분들이 종종 오시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헤테로 테이블이 하나 있었어요. 한 3분인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중에 헤테로 커플이 막 거기서 뽀뽀를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온스에서 테러 커플이 굳이 여기까지 와서 저러고 싶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약간 좀 괘씸한 생각도 좀 들고 뭐 그러게요. 또 뭐 거기가 퀴어바인지 모를 수가 있나? 근데 또 온스 사장님이 왜 메뉴판 앞에 보면은 퀴어 프렌들리라 써놓긴 네. 했는데 근데 그쵸. 써있다고 또 모두가 다 읽는 건 아니긴 그쵸. 하니까 아니기도 하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그러는 거에 존중받을 수도 있죠. 뭐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다만 이제 너무 아쉬운 건 그 사람들이 이렇게 대놓고 길거리나 이런 데서 이렇게 뽀뽀할 수 있고 이렇게 스킨십 할 수 있다는 게 그것도 권력이죠. 그렇죠. 그것도 권력 관계라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근데 굳이 거기 와서 그런 활동을 했다는 건 그 사람들도 좀 약간 생각이 빈곤한 사람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사실 뭐 네. 게이 커플이 그냥 일반 술집 가서 뽀뽀했으면 네. 난리 났을 거 난리 아니에요. 났을 다 거예요. 쳐다보고 사람들. 맞아요. 근데 반대로 퀴어바에 와가지고 헤테로 커플이 뽀뽀를 해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하더라. 그게 참 웃펐어요. 쟤네는 저기 와서 저러고 싶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튼 헤테로 분들 좀 눈치 좀 챙기시라. 네, 뭐 좀 배려심을 가져라. 그런 생각이 좀 그러게요. 이반지아님 네. 전에 쓰셨던 글 중에 막 네, 뭐가 있어요? 헤테로 프라이드가 너무 세다. 헤테로 프라이드가 너무 세다. 좀 내려놓으라. 조선은 겸양의 나라인데 예로부터 그렇게 막 그런 경향은 데서- 무슨 개뿔. 네. 성소수자들이 막 자부심 외칠 게 아니라 네. 자긍심 외칠 게 아니라 헤테로들이 자부심을 좀 내려야 된다. 겸양의 자세를 가지고 그렇게 네. 얘기하셨는데 너무 웃겼어. 맞는 말이네요. 근데 맞아. 뭐 약간 농담 반 진담 반이긴 네, 네. 했지만 그냥 어제 그 순간을 딱 목격하는데 그 말이 떠오르면서 아유 작작해라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요, 좀 작작하지. 네, 어쨌든 그래요. 그 혹시 이 방송을 듣는 헤테로분들 계시면 작작 좀 하세요. 그러니까. 네. 퀴어바에서 뽀뽀는 하지 마세요. 오는 것까지 좋은데. 네, 오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뽀뽀는 조금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제 혹시 자기 자신이 뭔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신 분이라면 좀 작작 좀 하시라. 아무튼 어제 그거 보면서 이거 내일 녹음할 때 꼭 얘기해야겠다 싶었어요. 잘 얘기했어요. 최신 근황이에요. 네, 그러게요. 바로 어젯밤에 있었던 일이니까. 네, 이대로 끝냈으면 조금 섭섭할 뻔했네요. 아무튼 얼추 시간이 돼서 네, 저희가 이제 1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네, 이제 또 2부에서 그동안 저희가 쉬는 동안 생긴 댓글들과 이제 후원해주신 분들 네,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네. 또 다른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감사드리고요. 1부 여기서 마칠게요. 네네. 2부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PC한 놀이터 개피방